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이겨먹은 며느리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 고부 갈등을 겪었었어요. 저는 시모와 잘 지내고 싶은데 시모는 자꾸 절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런 시모는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하셨는데요.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남편과 함께 꾀를 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시모는 더 이상 절 힘들게 하지 못하셨고 지금은 평화를 찾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시모와의 갈등을 끝냈는지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섬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간 뒤 또 배를 타고 들어가 있는 먼 곳이었죠. 부모님은 그곳에서 전복 양식을 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섬 출신이라고 하면 괜히 가난할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을 몇 명 만나봤는데요. 우린 꽤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한 분들이셨거든요. 전복을 키우고 팔아 저와 동생을 다 공부시키고 양식장도 한 칸 한 칸 늘려가셨죠. 그런 부모님 덕에 우린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딸. 그 어렵다는 명문대 합격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김동완이 자식 해내는구나. 공부를 잘했던 제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현수막까지 내거셨습니다. 경추, 김동완의 장녀 김지연, 땡땡대학교 합격.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요. 아빠가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여셨을 때 나가서 노래를 해야 했을 때만큼은 아니었답니다. 결국 그날 전 노래를 4곡이나 불러야 했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셨지만 사실 전 노래엔 소질이 없었기에 정말 고역이었죠. 그래도 입이 귀에 걸리신 부모님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고 내 자신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가며 전 쭉 서울에 정착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제게 원룸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다만 경제관념을 길러야 한다며 학비 외엔 나 기본적인 용돈만 보내주셨죠. 기본적인 의식주 학비 외에 나머진 이제 너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할 나이야. 그러니까 더 돈이 필요하거든 과외를 하든 알바를 하든지 해. 네 아빠 이것도 감지덕진데요. 감사해요. 전 친구들과 놀고 갖고 싶은 걸 사는데 필요한 돈은 직접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썼습니다. 또 그 돈을 모아 절 보러 서울에 오신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어버이날과 생신 선물도 사곤 했죠. 아유, 우리 딸 다 컸네. 안 그래도 엄마 지갑이 낡았었는데 고마워. 이거 귀에서 어떻게 쓰니? 막 쓰세요. 제가 나중에 또 사드릴 테니까요. 엄마 아빠, 제가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저 효도 많이 하면서 살게요. 과외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들의 미래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 부담도 컸고 그만큼 수업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갔거든요. 앉아서 하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게 몸쓰며 일하신 부모님이 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내노라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희 섬엔 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저만 자랑스러워 하신 건 아니었어요. 동생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뒤 코피를 흘리며 공부한 끝에 7급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동생은 서울보단 고향에 더 가까운 육지도시에 자리를 잡았죠. 부모님은 그런 동생 또한 자랑스러워 하시며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걸고 마을회관에서 동네 분들께 크게 한턱도 내셨습니다. 우리 남매 모두 부모님의 고생을 최소한 헛되이 하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시간이 흘러 전 30대 중반에 2년을 연애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였죠.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까지 취득했다던 남편은 치과에서 봉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착하고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 듣기로 시댁은 원래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진 원래 버스 운전하면서 가족을 건사하셨어. 근데 암에 걸려 투병하시는 바람에 거의 5년을 일을 쉬셨지. 다행히 나중엔 건강도 나아지고 완치 판정도 받으셨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 다 하고 식당 일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다 책임지셨어. 그때 가세가 많이 기울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 회복하시면서 다시 마을 버스 기사로 취직하셨으니까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겠거니 한 거야. 남편은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산 분들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3학년일 때 어머니가 사고를 치셨어. 그때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에 새 직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아줌마가 글쎄 다단계 빠져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 어머니가 원래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귀가 얇으셨거든. 열심히 하면 몇 억은 우습게 번다는 이야기에 홀랑 넘어가서 결국 집안 돈을 다 끌어다 바치셨지. 그래서 결국 우리 집 가세가 더 기울게 됐던 거야. 그렇게 시모가 사고를 쳤지만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도 시부도 차마 시모를 원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모가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키고 싶어 그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 시모는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사셨는데 오히려 시부와 자식들이 시모를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병도 얻으시고 다단계라는 사기도 당하신 거잖아. 어머니가 아버지 아프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데 화를 낼 수가 있겠어. 상습적으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난 우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더 잘 돼서 꼭 효도하고 싶었고. 효자였던 남편은 열심히 돈을 모아 아직도 경기도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던 시댁의 번듯한 집까지 사들였다고 합니다. 비싼 아파트까지 못해도 괜찮은 구축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으니까요. 인생의 결이 비슷한 것 같아 전 남편을 평생을 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결혼한 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소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친정에 가려면 앞서 말했듯 서울에서 아주 먼 거리를 달려가야 했는데요. 심지어 남편은 종종 배멀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먼저 친정에 가자고 자주 말해주더라고요. 여보, 처가에 전복 먹으러 가자, 전복. 난 참 행운아야. 당신하고 결혼한 덕에 처가 갈 때마다 입이 아주 호강하잖아. 남편은 자기가 운 좋은 사람이라는 듯 말했지만 우리도 벌만큼 버는 사람들인데 전복 사 먹을 돈이 없었겠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자기가 처가에 잘한다고 말하기보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또 친정이 너무 멀어 괜히 민망해하는 절 이야기도 해준 겁니다. 아무래도 너무 멀어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우리 명절이나 두 분 생신을 앞에 그래도 1년에 7, 8번은 꼬박꼬박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올 때마다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남편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면서요. 저희 엄만 음식도 잘하고 회도 정말 잘 드셨는데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던 남편은 직접 회를 드시던 엄마 옆에서 엄지척을 날리며 이러더라고요. 이야, 장모님은 역시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이대로 바로 횟집 차리셔도 되겠는데요. 어디 전 카운터 볼까요? 치과 의사 그만두고 환자 고쳐주는 것보다 카운터 보는 게 편하죠. 저 앞으로 장모님 덕 좀 보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는데도 남편은 아빠의 여벌 작업복을 먼저 입고 작업화까지 신으며 아빠의 양식장 일도 돕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또 양식장 일을 해보겠어요. 사위한테 좋은 경험 좀 시켜주십시오, 장인어른. 어차피 나가실 건데 그냥 혹 하나 따라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장인어른이 저거 해라 하고 딱 명령만 하시면 행동은 젊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던 남편을 부모님은 정말 좋게 보셨던 겁니다. 남편은 제 동생과도 절 빼고 직접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물을 정도로 정말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런 남편은 저에게도 잘하고 저희 아들에게도 100점짜리 아빠가 되어주며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건 전 시댁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시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정말 시부와 시누이와는 금세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친정보다 훨씬 가까운 시댁에 자주 찾아가 시부모님께 요리 대접도 해드리고 서울에서 자취하던 시누이도 정말 살갑게 챙겼거든요. 시부께선 절 볼 때마다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점점 저를 견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시댁에 놀러가 시부와 시누이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던 어느 날 대뜸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아가, 너 앞으로 괜히 나 때문에 서운해질 일 있으면 어쩌니? 네? 아니, 왜요? 우리 아들은 엄마를 제일 좋아하거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고부 갈등이라도 생기면 내 편부터 들 텐데 미리 미안하다 얘. 내가 괜히 걱정돼서 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하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얼른 끼어들어 시모의 표정을 구겨지게 만들더군요. 에이, 어머니. 물론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이제 1순위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들 장가 갔습니다, 어머니. 뭐? 아들 자식 기껏 다 키워놨더니? 참, 아, 여보. 당신은 내 편 대줄 거지? 어? 거 사람 참. 아, 기분 좋게 대화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부 갈등 타령이야? 당신이 잘못했으면 며느리 편 들고 아,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당신 편을 들겠지. 근데 우리 새아가가 당신한테 잘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맞아요, 엄마. 세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거기다 시부와 시누이까지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자 시모는 영 못마땅한 표정이 되더군요. 그리곤 절 흘겨보며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새아가 네가 아주 우리 가족 사랑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죄다 네 편이지 아주. 에이, 어머님, 네 편 내 편이 어딨어요. 어머님이랑 저부터가 가족이고 한 편인데요.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 같은 거 미리 염두에 주지 마세요. 네? 그때 좀 눈치를 챘습니다. 시모가 괜히 가족을 빼앗긴 것 같아 샘을 내는구나 싶었죠. 어디서든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전 시댁에서도 자연스레 대화의 중심이 된 적이 적진 않았는데요. 시모는 그런절 질투했던 겁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슬쩍 시모가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원래 다른 아줌마들이랑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종종 셈이 많으셔. 청소년기 소녀처럼 네 편, 내 편 나눠서 생각하는 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래도 우리 어머니 나쁜 분은 아니야. 처음엔 저도 시모와 잘 지냈거든요. 시모도 제게 살갑게 해주셨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자기 자리인 중심을 빼앗아가는 것 같자 시모는 불편해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론 시댁에 가면 말수도 좀 줄이고 시모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시모의 질투는 계속됐어요. 한 번은 남편과 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덜컥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나는, 나는 왜 안 데려갔어? 나도 콘서트 좋아하는구만. 성진이 너 예전에 모두 엄마부터 생각하더니 이제 마누라만 챙긴다 이거야? 아이, 결혼 기념일에 갔다니까요. 그리고 제 집사람은 제가 챙겨야죠. 어머님, 콘서트 좋아하세요? 그럼 아버님이랑 다음에 보내드릴까요?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그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보고자 최대한 부드럽게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모의 쏘아붙임 뿐이었죠.
저 재미없는 양반이랑 가서 뭐해. 언제 끝나냐고 하루 종일 뚱해 있기만 할 텐데. 저 양반은 사람 많고 시끄러운 아주 질색인 양반이야. 넌 나한테 잘한다면서 그런데 나 데려갈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니? 원래 그런 건 남편보다 섬세한 아내가 챙겨야지. 어머님, 저에게 바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기꺼이 수용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잘못이 아닌 일로 무작정 그렇게 다그치시면 저 서운해요. 전 시모의 억지에 그래도 최대한 정중히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날 내내 제게만 말도 안 걸다 둘만 콘서트 다녀와서 좋았냐는 말을 거의 2달 넘게 하셨죠. 또 한 번은 남편이 저와 주말에 찜질방에 다녀왔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또 득달같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너 내가 목욕탕 찜질방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 근데 왜 연락을 안 했어? 아 알겠다. 애미 너 네가 나랑 같이 가기 싫다고 했지? 왜 나랑 벌거벗고 목욕탕 들어가기 싫어서? 누가 뭐 네 알몸에 관심 있다니? 저 안 그랬어요 어머님. 왜 생사람 잡으세요? 아 네가 안 그랬으면 엄마 생각 그렇게 하는 애가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너랑만 찜질방 갔겠어? 어머님 저번에도 그렇지만 왜 꼭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찜질방이 가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모시고 갔겠죠. 저희 모든 일정에 어머님을 무조건 모시고 다닐 수도 없는 건데 자꾸 이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해서 집사람한테 다녀오자고 한 거예요. 집에서 안 먼 데 있어서 편하게 갔다 온 건데 어떻게 사사건건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려요. 아니, 나한테 다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날 생각하는 네 태도가 변한 것 같아 서운한 거야. 너 결혼 전에 날 얼마나 챙겼니?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더 챙기는 게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정도가 좀 과하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목소리가 커졌고 남편도 시모에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말했죠. 그날 시몬 또 잔뜩 삐져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저 저 옆에 내가 시샘이 많다 많다 했더니만 그걸 며느리한테까지 하고 있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애민 우리 자식 같은 애야. 그럼 아껴줘야지. 왜 자꾸 어린애처럼 굴어? 당신도 똑같아.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시부는 방문에 대고 소리치셨고 시모도 고함으로 응수하시더군요. 전 시모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데 시모는 절 아들사랑, 가족사랑 빼앗은 미운 며느리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이런 일이 어쩌다 한두 번이고 평소엔 시모와 무난하게 지낼 때도 많았는데요. 감정이 쌓이면 커지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가족 모두 제 편만 드니 시모는 점점 절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엔 은근히 절 조건적으로 까내리기도 했고요. 근데 애미 넌 참 결혼을 잘했다. 어디 가서 네가 또 의사 남편을 만날 수 있었겠니? 아 그것도 돈 그렇게 잘 번다는 치과 의사를. 다른 치과 의사들은 막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열쇠 3개씩 받고 아니면 똑같은 의사 변호사 이런 아내를 만난다는데 우리 성지 너무 욕심이 없어. 그지? 그죠. 저 결혼 잘했죠.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저는 남편 성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예전 남자친구도 의사였어요. 피부과 의사요. 저도 나름대로 굴지의 대기업 다니고 있고 돈도 모자라지 않게 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뭐 우리 아들 아니어도 안아 싶다 그거냐? 그런 말은 아닌데 제가 너무 남편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운해서 저도 그렇게 모자란 아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이젠 그런 식으로 비교까지 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를 했더니 시모는 아주 노발대발하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옆에서 시부가 시모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거 유치하게 굴지 좀 마.
당신이 그딴 식으로 구는데도 이렇게 찾아와서 용돈 주고 챙겨준 며느리가 또 있는 줄 알아? 우리 며느리 얘기 밖에 가서 하면 다들 얻고 살라고 해. 착하지, 능력 좋지, 살갑지. 이런 애가 또 어디 있어? 아이, 당신이 뭔데 애매한테 자꾸 심술을 부려? 그럼 난 뭐 악덕 시엄마야? 당신 대체 내 남편이야? 며느리 남편이야? 며느리 남편이 말이야, 방구야. 내 며느리가 챙기는 거지, 며느리니까. 제게 점점 심술 맞아진 심은 나중에 나의 저희 친정에까지 질투를 하더라고요. 명절엔 꼭 친정에 얼마 들였냐고 물어보며 10,000원이라도 더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땐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죠. 성지 너 이젠 하다하다 네 처부모부터 챙기기까지 하니? 여행을 가도 우리 먼저 데리고 갔어야지. 장인어른이 여행 경비 반 넘게 되신다고 먼저 가자고 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여행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오늘 그 말씀 정말 서운하네요. 전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리 그러셔도 남편 부모님도 제 부모님이니까 제가 먼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도 여행 가자고 말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힘들게 절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왜 저희 부모님 뒷전이 되셔야 돼요? 얘 좀 봐라. 결혼했으면 며느리가 당연히 시댁 먼저 챙겨야지. 아무리 사돈어른이 먼저 가자고 하셨다고 해도 우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갔어야지. 남편의 말에 조금 당황한 시몬 제게 물러서지 않고 따지더군요. 그래도 이러다 여행 못 가면 어쩌나 싶었는지 그땐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뒤 다 같이 해외여행에 갔을 때 친정 부모님하고는 얼마짜리 리조트에 갔냐, 뭘 해드렸냐 하면서 사사건건 비교하려고 드는데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 심호만 아니면 다른 건 정말 만족스러운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난 뒤 남편은 치과를 직접 개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화두로 친정에 놀러 간 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빤 돈 이야기를 물으시더군요. 그럼 돈은 충분하고? 좀 부족해서 2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요. 아무래도 의료 장비도 비싸고 웬만하면 좀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은 데서 열고 싶거든요. 그래? 그럼 대출 받지 말게. 내가 빌려주겠네. 네? 장인어른이요? 그런데 대출 이야기를 들은 아빤 먼저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사위에게 투자하는 셈 치겠다면서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반드시 매달 원금하고 이자 갚겠습니다. 됐어. 이자는 무슨. 가족끼리 정없게. 그냥 원금만 갚게. 아니에요. 이자도 꼭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에 아빠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정말 들뜬 마음으로 개원할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버이날 정말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텐 잘 말씀드렸지? 어, 장인어른 다치셔서 뵈러 다녀온다고 했어. 우린 항상 어버이날엔 시댁에 갔습니다. 어버이날이 항상 주말도 아니라 먼 친정까지 다녀오긴 힘들었거든요. 친정엔 어버이날 전후로 시간이 날 때 잠시 다녀왔죠. 하지만 그해엔 친정부터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해 어버이날이 또 주말이었거든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당시 아빠가 다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섬에서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셨는데 길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근처 육지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친정에 다녀간 지 얼마 뒤에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이번엔 겸사겸사 어버이날을 맞아 친정에 먼저 갔던 겁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빠 안 죽는다. 좀 다친 걸 가지고 뭐 눈물까지 빼. 장인어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절대 금지입니다, 금지. 근데 그 와중에 카네이션을 사왔어? 이거 원 환자복 입고 카네이션도 받아보고 좋구먼.
뭐하러 왔냐고 하시면서도 우리가 반가운지 아빤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엄만 철없는 소리 한다며 아빠의 팔을 찰싹 내리치셨죠. 그렇게 아빠를 보고 친정에서 엄마와도 시간을 보낸 뒤 우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린 시댁엔 그 다음 주말에 가자고 말했었는데요. 분명 남편이 시댁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오후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화가 나서 전화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인데 왜 내 아들 나한테 못 오게 하는 거니? 친정을 가려면 너 혼자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깜짝이야. 어머님, 남편이 다 말했다면서요. 저희 아빠 지금 다쳐서 입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빠 좀 뵈러 간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세요? 순간 저도 화가 났습니다. 질투도 정도껏 쉬어야지. 다친 아빠 보러 간 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요? 그래서 좀 도전적인 말투로 대꾸를 했더니 시모는 이제 거의 악을 썼습니다. 그냥 한 열흘 정도 가볍게 입원하신 거라며.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최소한 가도 우리 집 먼저 왔어야지. 결혼했으면 시댁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친정 부모보다 시부모가 먼저지. 왜 내가 너 때문에 어버이날에 자식 얼굴도 못 봐야 하니? 어?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남편 친정부터 끌고 가는 너 같은 며느리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딴 식을 굴 바엔 그냥 이혼해. 그런데 시몬 이젠 정말 선을 넘더라고요. 질투에 눈이 먼 시몬 제게 이혼하라는 말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땐 정말 저도 참기 싫어. 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혼이요? 그 말에 제 남편도 동의한 거죠? 그 말에 책임지실 거죠? 당연하지. 동의 구할 거야 뭐가 있어? 우리 성진이 무조건 내 말 들을 건데.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고 잠깐 네 편 들은 거 같지? 그래봤자 넌 남이고 난 걔를 낳아준 엄마야. 너랑 나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아들은 당연히 내 편 들 거고 우리 성진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너도 알지? 아, 네. 저도 계속 이렇게 되지도 않은 꼬투리 잡히면선 도저히 못 살겠네요. 이혼할게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 거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세요. 전 홧김에 이혼을 한다고 소리친 후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가 어버이날에 시댁 안 오고 친정 갔다고 전화해서 그냥 이혼하러 가시네. 당신은 무조건 어머니 말 들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 1분도 안 된 남편은 제게 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었죠. 미쳤어? 내가 당신하고 이혼을 왜 해?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환장하겠네 정말. 여보, 진짜 미안해. 화 많이 났지? 그래도 이혼이라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우리 어머니 앞으로 절대 당신한테 함부로 못 하시도록 어떻게든 해볼게. 솔직히 저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홧김에 그랬던 거죠. 한 번씩 시모 때문에 화나고 불쾌할 때 제외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날 우린 통화를 하며 우리 결혼 생활의 유일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을 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버럭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이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뭔데요? 아니 성진아, 내가 뭐냐니? 네 엄마지. 엄마가 뭐 괜히 그랬겠니?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부모한테 가장 중요한 날인데 네가 맨날 애미만 신경 쓰더니 이젠 그 중요한 날에도 나 말고 네 처가에 갔잖아. 네 동생도 이번에 너무 바쁘다고 딱 1시간 나선 용돈 주고 밥만 먹고 갔다. 걔야 워낙 무심한 애라지만 넌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그런 날에 아들을 남한테 빼앗겨야 하니? 왜? 유치하게 절 누구한테 빼앗겨요? 결혼은 저도 했어요. 집사람이 시댁 챙기길 바라듯이 저도 처가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장인어른 다치셨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그래서 간 걸 가지고 그렇게 샘을 내세요. 아니,
애초에 안 다치셨어도 처가 먼저 가는 게 어때서요? 매해 가깝다고 어버이날에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갔잖아요. 그러다 딱 한 번 처가 간 걸 가지고 어떻게 집사람한테 그걸로 화풀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시모는 엉엉 울며 남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계획을 바로 실행했어요. 그래. 내가 그땐 괜히 부하같이 밀어서 말이 좀 심하긴 했다. 근데 너도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넌 엄마 편을 한 번을 안 드니? 그러니까 내가 아들 뺏겼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그래서 더 애미한테 셈이 나는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제 아내가 1순위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니가 계속 실수하시는 건데 어떻게 어머니 편을 들어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오늘 제 인생을 망치러 가신 거라고요. 그놈의 질투 때문에 아들 인생까지 다 말아드실 거예요? 내, 내가 네 인생을 망쳐? 왜, 왜? 애미가 뭐 내가 뭐라고 좀 했다고 진짜 이혼하자고 하니? 걔도 웃긴다 정말. 아, 하라 그래. 네가 애미보다 돈도 잘 벌지 의사지. 대체 뭐가 문제야? 이혼하면 치마나 아쉽지. 아니에요 어머니. 장인어른이 저 치과 차리는데 2억이나 투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덕에 요즘 목 좋은 자리 신나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혼하면 그거 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2억은커녕 2천도 못 해주실 거면서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집사람이 저 오자마자 이혼 서류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저랑 못 살겠다고요. 저 진짜 이혼하면 어머니 안 볼 거예요. 남편은 제가 이혼서를 던졌다는 거짓말을 썼고 연기를 한 겁니다. 남편의 시모가 반드시 제게 사과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시모의 버릇을 단단히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린 둘 다 이혼 의사가 없었지만 그 계획을 위해 남편은 완전히 열연을 펼쳤죠. 당연히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사돈 어른이 2억이나 투자를? 아이고, 이걸 어쩌냐. 애미가 진짜 너랑 이혼하겠대? 아, 진짜로? 그럼 가짜로 이혼서를 던졌겠어요? 빨리 집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빨리요. 기다려라. 내가 지금 택시 타고서라도 너희 집에 갈 테니까. 아이고, 이걸 어쩜 좋아. 그렇게 아끼던 자기 아들이 개원이 무산되기 직전이라고 하자 시모는 굉장히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 정말 택시를 타고 저희 집까지 달려왔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아깐 정말 미안했다. 그깟 어버이날이 뭐라고? 내가 너무 소갈머리가 없었어. 내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다. 어? 이혼하라고 한 거 진심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야. 사돈 어른이 우리 아들 개원하는데 2억이나 투자해 주기로 하셨다며. 내가 그런 훌륭한 분이 다치셨는데 안부 전환커녕 너한테 건방진 소리나 했구나.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다오. 너 진짜로 이혼 소리 던졌다며? 네, 그랬어요. 제가 아까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나절 만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게 됐네요. 어쩌겠어요. 전 이제 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시샘 질투 다 견뎌가면서 며느리 노릇 할 자신 없어요. 그냥 이혼하려고요. 아니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아들 학길 망쳐놓고 발 뻗고 잘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 나 두 번 다시 너한테 시샘 같은 거 안 하마. 아주 상처 모시듯 할게. 약속하마. 시모는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며 정말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모종의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제가 적어 놓은 조건 3가지가 적혀 있었죠. 그런 말이죠. 여기 사인하시면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각서거든요. 들어보세요. 첫째, 며느리를 남편과 조건적으로 비교하는 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말 거. 둘째, 며느리 친정도 시댁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 것. 셋째,
며느리 항상 존중하고 비꼬지 말 것. 들으셨죠? 여기 사인하시면 생각 좀 해볼게요. 진짜지? 여기다 하면 되니? 여기? 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시모는 그렇게 남편과 제가 낸 꾀에 걸려들었습니다. 시모는 앞으론 절대 제게 함부로 하지 않겠다며 냉큼 각서에 서명했어요. 저는 그 서명을 확인하곤 최대한 냉정한 표정으로 시모에게 말했죠. 저 아직 이혼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시는 거 지켜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정말 잘아마. 그리고 어머님, 꼭 이 각서가 아니라도요. 제발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머님한테 뭘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가족이라는 거요. 제가 어머님 마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저에 대한 아무 영향가 없는 질투는 어머님만 더 괴롭게 할 뿐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맞아. 그때 시모에게 진심 어린 말도 드렸지만 아마 시모에게 그런 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거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돌려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제 이혼이랑 개원은 어머니 하시는 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절 위해서라도 제발 집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도 이 사람 항상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그 뒤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변하더라고요. 시모는 절 질투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제 눈치를 보며 정말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예, 에미야, 너 내일 집에 올 수 있니? 우리 소고기나 구워 먹자. 내가 다 구워줄 테니까 넌 그저 먹기만 해. 설거지도 일절 할 필요 없어. 진짜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겠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예쁘게 봐주렴. 어? 사돈어른 태어나고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다니? 아니다. 내가 직접 전화드려야겠다. 그럼 내일 오는 걸로 한다. 그리고 빈손으로 와. 시모는 갑자기 저를 불러 소고기를 구워주더니 정말 절 상전 대접해주더군요. 설거지는 남편이 했는데 상 차리기, 고기 굽기, 뒷정리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제 선물을 준비했다며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무려 비싼 브랜드의 구두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직접 고르셨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이걸 왜 주세요? 백화점 가서 젊은 직원들한테 골라달라고 했지. 명품 처음 사봤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구나. 왜는 그냥 우리 며느리 생각나서 사왔지. 애미야, 네 덕에 우리 아들 대출 없이 개혼할 수 있던 거 나 진짜 고마워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잘해줄 테니까 이제 그 이혼 생각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알겠지? 그렇게 제게 잘해주던 시몬,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안심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내심 불안했는지 계속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시부는 다른 가족들보다 고기가 훨씬 수북하게 담긴 제 국그릇을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를 향해 타박하셨죠.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애미한테 심술 부리더니만 아주 아청군이 다 됐네. 아주 보기 좋아. 애미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엄마가 오빠 때문에라도 이제 새언니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아주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신우이도 이제야 집이 조용하다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분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네 시어머니 너무 속보이지? 사돈어른 돈 때문에 바로 돌변한 것 같아서 네가 이해 좀 해다오. 네 시애미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원래 애정 결핍이 좀 있어. 어릴 때 오빠들한테 부모님 관심 다 빼앗기고 다른 집에 식모로 보내지기까지 해서 눈치밥을 먹고 살았다더구나. 그렇게 사랑 하나 못 받고 자라다가 나 만나서 비로소 웃고 살게 된 거야. 그때 시부는 미처 몰랐던 시모의 지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조금 놀란 전 조용히 시부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하도 사랑 못 받고 자란 시절 기억이 강해서 애정 결핍도 있고 샘도 많은 거지. 알고 보면 좋은 점도 많은 사람이다. 애도 잘 키우고 아픈 나도 다 간병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 넓고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주렴.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 테니까.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나쁜 분이어서 그런 거 아니시라는 거요. 그래도 아버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머님 심정이 조금은 더 이해가 가네요. 감사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요. 유치하고 좀 셈이 많아서 그렇지 마음이 여려서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눈물도 참 많으셨거든요. 앞서 말했듯 결혼 초에 아직 저에 대한 셈이 잔뜩 쌓이기 전엔 제게도 잘해주셨었죠. 그래서 저도 시모와 틀어지는 것이 더 안타까웠고 그래서 시모가 큰 실수를 했어도 다시 잘 지내볼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시부께 그런 말까지 들으니 시모란 인물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완전히 변한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전 시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전 시모를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시모께 예쁜 옷도 사드렸죠. 그러자 시모는 오히려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날 전 저녁도 근사한 곳에서 대접하며 술도 소주나 막걸리가 아닌 고급 전통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홀짝홀짝 술을 몇 잔 마신 시몬 좀 의아하게 물으셨어요.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니? 네 시아버지도 안 부르고 나만 불러서. 어머님 저한테 요즘 엄청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건 그렇구나. 그리고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요. 어머님 전에 저랑 남편한테 속으신 거예요. 그때 씨는 우리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이혼서를 던진 적도 없었고요. 물론 아빠가 투자해 주신 건 사실이지만요. 이대로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꾀를 냈던 거예요. 그때 전 시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에 시몬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완전 납작 엎드려 살았는데. 솔직히 그때 어머님 너무하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멈추지 않으셨다면 또 모르죠?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혼했을지도요. 제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 그런 시모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 정말 터놓고 어머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전 어머님의 질투 대상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가족사랑 지극하신 분이잖아요. 결혼한 지 6년이나 지났는데 이젠 굴러 들어온 돌 아들 빼앗은 며느리 말고 딸 같아서 사랑해줘야 할 며느리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난 이제 반성하고 잘해주고 있잖아.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 투자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쩔쩔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절 아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물론 어머님한테 그렇게 할게요. 아니, 전 처음부터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서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각서 같은 거, 친정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서로를 위해주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시모가 변했다고 생각해 전 시모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레 시모의 손을 잡자 잠시 뒤 시몬 눈물을 뚝 떨구더군요. 넌 내가 밉지도 않니? 밉죠. 미웠어요. 근데 어떡해요? 어머님이 좋은 점도 많은 분인 걸 이미 알아서 미워도 싫어지진 않는데요. 가족이라서 그런가 보죠 뭐. 고맙다 고마워. 너처럼 좋은 애한테 질투 같은 가짜는 짓만 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애처럼 굴었어. 그럼 우리 이제 진짜로 화해한 거예요 어머님? 아 근데 그거랑 각성 별개인 거 아시죠? 각성 각서니까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날 전 시모와 진짜 화해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몬 정말 제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제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모는 점점 제게
진심으로 잘해주었고 저도 그런 시모께 이젠 마음 편히 좋은 며느리 노릇을 했죠. 시몬 신우이와 남편보다 절 더 먼저 찾고 챙겨주실 때도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남편과 둘이 어딜 갔다고 하면 남편에게 막 샘을 내실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빠의 도움으로 차린 남편의 치과는 아주 성업 중이랍니다.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여러 개 있고 오피스 상권도 겹치는 곳에 있어 환자가 끊이질 않고 있네요. 과잉 진료 없이 환자를 진심으로 봐주는 남편에 대한 입소문이 난 것도 제대로 한몫을 했고요. 남편은 아빠에게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고서봉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자 안 주지 말라니까? 아, 왜 그걸 자꾸 보내냔 말이야. 내가 그러려고 은행 말고 내가 빌려준다고 했겠어? 네가 제발 이자 보내지 말라고 해라. 그런데 농고집인 사람인데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아빠. 저도 이자까지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남편도 아빠한테 감사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아빠 남편에게 이자는 됐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면서요. 아빠의 도움을 받은 후 남편은 감사한 마음에 친정에 더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편은 결혼식 전 신혼집 입주부터 하게 된 동생을 위해 무려 75인치 TV도 선물해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 저도 나중에 신우이가 결혼한다고 하면 더 신경을 써주려고요. 그리고 작년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초대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댁에 3일 정도 머무른 적이 있으셨어요. 두 분을 모시고 한참 차로 달려간 뒤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데 시모께서 제게 슬쩍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아이고, 멀리서도 태어났다. 이 바다가 어린 시절 네 추억을 품은 바다로구나. 괜히 벌써부터 널 더 잘하게 된 것 같아 좋아. 그 따뜻한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시모와 지내보니 말이죠. 시모는 절 며느리처럼 딸처럼 대해주기도 하시지만 학창시절 친한 친구를 사귄 소녀처럼 행동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 시절 여자애들은 친구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공유하고 싶어 하고 단짝 친구를 다른 친구에게 빼앗기기도 싫어하잖아요. 시모는 그 시절 친구 사귈 여유조차 사치였다던 분이었기에 몇 안 되는 자신의 소중한 존재에게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샘까지 내며 그 애정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쏟는 방식이 서투르셨던 거죠. 그렇게 점점 시모를 이해하게 되니 제게 질투하던 과거의 시모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에 가서 지내시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께 전복뿐 아니라 좋은 음식을 많이 대접해 주셨답니다. 양식장 구경도 시켜드리고 밤엔 마당에서 직접 바베큐도 해주셨죠. 그때 술을 좀 드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과거를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조용하고 별도 잘 보이고 바다 냄새도 좋고요. 우리 아들이 왜 처가 가길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저기 사돈 어른 사부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제가 유치하게도 두 분을 질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적이 좀 못났어요. 처음엔 괜히 아들이 애미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셈이 나고 두 분께 아들의 관심을 빼앗길까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이, 저희 몰랐어요. 하긴 애들이 속이 깊어서 그런 말은 잘 안 전했겠네요. 그런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애초에 똘똘한 이 애들을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애미가 저보다 몇 순 위더라고요. 시애미란 사람은 유치하게 질투나는데 애민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잖아요. 그 덕에 아들 며느리랑 이렇게 잘 지내게 되고 이런 황송한 대접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귀한 따님 괜히 마음고생 시켜서 죄송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덜 죄송스럽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시모께서 그런 어려운 고백을 직접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눈치를 보고
이미 지난 일이라는 걸 확인하신 듯 아빤 껄껄 웃으며 대답하셨죠. 별 말씀을요. 가족이 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다 그렇게 틀어져도 보고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다 지난 일이라니 다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고기 먹고 술도 한잔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 집사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미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는지 여기 놀라 보니 더 잘 이해가 되네요. 공기 좋은 곳에서 좋으신 부모님 아래서 자란 덕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모의 고백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답니다. 이후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신 아빤 오랜만에 통기타를 치며 노래도 하셨어요. 아빠가 기타를 잘 치셨거든요. 시부는 끝내준다며 큰 소리를 연발하셨고 엄마 시몬 두 팔을 올려 박자에 맞춰 흔들며 호응하셨죠. 그때 기억이 정말 좋으셨는지 시모께선 아직도 친정에 놀러 갔던 일을 한 번씩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때 정말 어찌나 좋았는지 다음엔 우리 집으로 아예 초대해서 여기저기 좋은 곳 좀 모시고 다녀야 되겠어. 서울도 가까우니까 대접을 받기만 하고 끝낼 순 없지. 이렇게 저흰 양가 가족 모두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 노릇, 사위 노릇을, 그리고 전 딸 노릇, 며느리 노릇을 잘하면서요. 저희 아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커주고 있어 지금 같은 나날만 계속됐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요. 평소에 이곳 사연을 한 번씩 들어보면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사연들이 많던데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혼해야겠지만요. 부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와해보단 더 단단한 화합을 만들어가는 가족이 많아지기를 사연을 마치며 바라고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